네,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 간밤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고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있을지까지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특집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특집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끝난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들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언론에 발표했던 합의문을 보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그나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을 정도로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이어졌다고 하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의 방한 추진, 이런 정도만 눈에 띌 뿐, 아직,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 한, 116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견이 많았구나.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쪽에서 여러 가지 양해와 아니면은 새로운 북한과의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진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 아직 어떻게 보면은 견고한 모습들이 미국에서는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느껴지는 게 다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표면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특히 지금까지 얘기 나왔던 부분을 봤을 때 지난 베트남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포인트도 빅딜 아니면 노딜이다라는 쪽으로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는 그래도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동의하지만은 good enough deal, 그러니까 즉 충분히 이 정도면은 한 번쯤은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로 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 조건이 많지 않았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일단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효과밖에 못 누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북한한테 한미 동맹 관계는 이 정도로 끈끈하다. 아직까지는 굳건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같은 허튼 짓 하지 마라라고 하는 압박하는 수위가 더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나왔던 북한의 제4차 대인민회의 관련돼서도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북한 입장 쪽에서도 계속 끈은 놓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냥 어떤 미국의 그리고 또 한국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그대로 동의하겠다는 상황들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보여줬던 북한과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났듯이 일단 지금 협상의 주도력은 약간 미국 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이 변화하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교착 상태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 어제도 남북 경협조 관련돼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가 살짝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기대감을 더 크게 키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정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반대로 남북 경협주가 밀리다 보니까 방산주가 움직이는데 방산주도 또 한 종목이죠. 빅텍이라는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그는 좀 많이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은 좀 너무 많이 갔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매매의 관점에 대해서는 단기 어떤 기술적인 분석 외에는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중국과의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수단으로 쓰는 가능성이 더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북한의 어떤 비핵화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아무래도 재선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관점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압박과 제재 수위를 높이다가 어느 정도 재선에 유리할 수 있는 표의 집결이죠. 그런 쪽을 위해서 유도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적어도 2019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가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미국이 요구하거나 미국이 관심 갖는 부분들은 또 다른 데 더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좀 지지하기를 상당히 많이 바라는 상황들인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약간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죠. 특히 이 부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안보가 공조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상당히 많이 좀 틀어진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중간에서 한국과 일본의 중재 역할을 하고 달래주는 역할이 나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어떤 강한 그러니까 특히 이 부분은 중국과 아니면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이쪽에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 이견이 좀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미국의 의도만으로는 끌고 가기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란산 원유 수입의 예외적 허용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 이쪽에 대해서 미국은 계속 압박을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은 또 거래처 다변화와 함께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쪽도 여전히 좀 이견이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산업적 여파를 봤었을 때 이번에 5월 18일 날까지 결정이 될 걸로 보이지고는 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 여부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수입차에 대해서 모두 다 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됐을 때는 가장 큰 타격은 독일, 일본, 한국 같은 대표적인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많은 나라들이겠죠. 이쪽으로 봤었을 때 지난 작년 9월이었죠. 한미 FTA 재협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2차 페널티가 부과되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두면서 25%의 관세를 부과가 되느냐라는 쪽으로 보는 상황들인데 일단 결정이 되게 되면은 자동차 쪽에서 그나마 올해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무디스가 방한한 뒤에 나왔던 최신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이 수입차의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관련된 당사 국가는 GDP가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0.2에서 0.3% 하락할 것이다라고 분석했고요. 특히 한국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 33%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 1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해당 업체의 타격은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계열사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미리 언급한 만큼 아무래도 다른 쪽보다 약간 경제적인 이득과 경제적인 파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북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물밑 작업들이 오히려 더 충격을 가하지 않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